집 머느리로 들어간 첫째 여자는 첫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짐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 밤중에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닫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 며느리 옥순이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요. 그런데 첫날 밤 신방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직 아무도 꺼내지 못한 말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비탈 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지붕 영은 뜯겨바람에 날리고 담장은 허물어진 채 방치돼 있었지요. 집에 옥순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그 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일찍 이 집을 나갔습니다. 보냈다기보다 내보냈다는 말이 맞겠지요. 첫째가 15에 나가고 둘째가 16에 나갔습니다. 혼수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쪽 집에서 받은 건 쌀 2가마와 술값이었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입 하나를 줄이고 쌀을 받은 겁니다. 옥순만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고요? 옥순의 어머니는 옥순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로 이 집에 밥 짓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순을 남겨둔 게 아닙니다. 못 보내는 겁니다. 옥순이 나가면 자기 밥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16의 옥순은 부엌구석에 쭈그려 앉아 자기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버지가 들을 테니까요. 사흘을 알아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밥은 누가 하노?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순이 사흘째 되는 날 기어서 부엌에 나가 불을 떼고 죽을 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죽을 받아먹으며 말했답니다. 좀 싱겁다. 아버지에게 옥순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논에 나가는 도구였습니다. 그래도 옥순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원망이라는 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옥순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목이 말랐습니다. 뭔지 모를 것에 목이 마른 채로 23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 옥순에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옥순이 20이 되던 해였습니다. 무렵 마을에 혼담이 하나 돌았습니다. 두어 고개 넘어 새말에 사는 임씨 가문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양반은 아니지만 논 몇 마지기에 밭도 있고 살림이 반듯한 집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혼담은 원래 옥순에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버지를 찾아와 넌지시 꺼낸 겁니다. 임씨 집에서 며느리 감을 찾는데 대개 셋째가 어떻겠어. 혼수도 필요 없다 하고 오히려 쌀 5가마에 배 2피를 예단으로 보내겠다 합디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낸다. 그년이 나가면 내 밥은 누가 짓노. 이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수는 빨래를 넣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날밤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 좀 싱겁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 아니라 종이구나. 종이면 종이지. 이 집에서 종으로 사나 다른 집에서 종으로 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 가면 적어도 하나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얼굴을 안 봐도 됩니다. 옥순이 결심을 한 겁니다. 며칠 뒤 옥순이 이장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혼담 아직 있습니까? 이장이 놀랐지요. 네 아버지가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장은 잠시 옥순을 봤습니다. 간절한 게 아니라 단단했습니다. 도망치는 얼굴이 아니라 결정한 얼굴이었지요. 이장이 임씨 집에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임씨 집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며느리를 직접 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혼담이 오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어른이 조건을 맞추고 나를 잡아보내는 게 순서였는데 왜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는 걸까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옥수는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내외가 마을에 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남자와 그보다 서너 살 아래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검고 손이 투박했는데 눈매가 순했습니다. 여인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걸음걸이에 부지런한 사람 특유의 빠릿함이 있었지요. 이장이 옥순네 집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상 문전박대는 못했지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시구려. 저 너머 국족밭에서 일하고 있을 거요. 자기가 데려다 주지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딸을 가리키는 것이 마치 못 거둔 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지요. 임시 내외가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투 아래 옥순이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친 어깨에 거친 손, 고개를 숙인 채 흙을 파고 있었는데 사람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워낙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게 버릇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옥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답니다. 영감, 저 아이 손 좀 보소. 갈라진 게 터질 지경이구만. 시아버지 임덕삼도 봤습니다. 옥순의 손만 본 게 아니라 옷을 봤습니다. 기운대가 서너 군데에 치마 끝이 달아서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미질 솜씨는 반듯했습니다. 닷고랑이 가지런하고 한 줄도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루한데 일은 깔끔한 사람, 꽤 임덕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이리 와 보거라.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미를 내려놓고 흙 묻은 손을 치마에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손을 잡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고생이 많았구나. 5글자였습니다. 옥순은 그 말뜻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집에서 고생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누가 그걸 알아봐주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나? 옥순의 눈이 떨렸습니다. 아까 아침에 아버지 상을 차리고 남은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 먹긴 했습니다. 먹었다고 해야 합니까? 안 먹었다고 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한테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옥순을 흔든 겁니다. 예, 옥순이 겨우 한 글자를 뱉었습니다. 최 씨의 부인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살짝 웃은 겁니다. 그래, 잘 먹어야지. 그리고 임덕삼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옥순이 멈칫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팥죽이요. 왜 팥죽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겨울이면 팥죽을 쑤어주셨다고 합니다. 옥순이 5살 이전의 기억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팥죽의 단내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팥죽 냄새는 기억나는 겁니다. 임덕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팥죽, 좋지. 나도 좋아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옥수는 닷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편에게 뭔가를 말하며 걸었고 임덕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옥순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게 부부구나. 저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혼인이 성사되기까지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끝까지 안 보내겠다고 버텼습니다. 임시 집에서 조건을 올렸습니다. 쌀 5가마를 7가마로 배에 돈 단냉을 더 얹겠다고 했습니다. 이장이 거들었고 결국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쌀 10가마, 딸값을 부른 겁니다. 임덕삼이 쌀 10가마를 수락했습니다. 집 형편에 쌀 10가마면 한 해 양식의 절반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락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쌀은 다시 농사 지으면 되지만 저 아이는 다시 못 만나요. 혼인날이 잡혔습니다. 옥순이 떠나는 날 아버지는 방 안에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가거라. 보따리 하나 싸주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알아서 자기 옷 몇 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괜히 돌아올 생각 마라. 네 밥그릇은 치웠다. 쌀 10가마를 받았으니 딸의 쓸모가 다한 겁니다. 옥순이 이 집에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리, 밥상 한 구석에 그 자리마저 이미 없앴습니다.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려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옥순이 이 집에서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고개를 넘었습니다. 임시 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이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최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왔구나. 고생했다. 길이 멀었지. 옥순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길이 멀었지. 고개를 넘어오는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23해를 살아오는 동안에도요. 최 씨 부인이 옥순의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다. 밥을 차려놨다. 내가 먹을 밥을 누군가가 차려놨다. 옥순이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마루 옆에 임덕삼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옥순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잘 왔다.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옥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밥상을 받고 방을 안내받는 그 순간까지 옥순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 재원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을요.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재원이는 잠깐 나갔다. 곧 올 거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옥수는 그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끓여준 국,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옥순이 임시 집에 들어온 첫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밥상을 받고 방을 안내받고 최 씨 부인이 이부자리까지 깔아주었습니다. 옥순이 23해를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 이부자리를 깔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오늘은 푹 자거라. 내일부터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듯한 집인데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옥순이 방을 안내받으며 지나온 건넌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방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아주 살짝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옥순방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방,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부자리도 옷가지도 사람의 흔적이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치운 것처럼. 또 하나, 밥상에 수저가 4벌이 아니라 3벌이었습니다. 재원 것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황급히 하나를 더 놓으며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웃었는데 깜빡한 게 아니라 원래 3사람만 먹는 밥상에 익숙한 겁니다. 재원이 이 밥상에 앉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었지요. 옥수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극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렀습니다. 옥순이 재원을 제대로 본 건 혼례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임시 집에 들어온 뒤로 재원은 밥상에 한 번 얼굴을 비추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옥순이 재원을 본 건 잠깐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앉아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재원의 왼손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숟가락을 드는 짧은 순간 옥수는 봤습니다. 왼손 손목 안쪽에 아문 자국이 있었습니다. 길고 반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실수로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재원이가 수줍음이 많아서요. 수줍은 게 아니라는 걸 옥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목의 자국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혼례날 재원은 도포를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 집 시부모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면 그 아들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 손목의 자국도 흐린 눈빛도 다 이유가 있겠지. 혼례가 끝나고 하객이 돌아가고 해가 졌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옥순이 신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준 저고리를 입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1시경이 지났습니다. 2시경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혼자 웃는 소리.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막걸리 냄새였습니다. 재원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포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재원이 옥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다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2번째구나. 옥순이 얼었습니다. 2번째, 무슨 2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영리한 것이라 일찌감치 도망갔는데 넌 순해 보이니까 좀 버티겠네. 옥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 번째가 있었다. 도망갔다. 재원이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돈은 가져왔냐? 예, 돈. 이 보따리가 전부야? 재원이 옥순의 보따리를 발로 건드렸습니다. 옷까지 몇 벌인 가벼운 보따리가 대굴 굴렀습니다. 쓸 것도 없네. 재원이 옥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툭 하고 밀었습니다. 옥순이 뒤로 넘어지며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어유, 재수 없어. 재원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쌀 10가마 줬으니까 그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재원이 문 바깥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억누르는 소리와 이를 악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옥순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등보다 더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가슴이었습니다. 가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다. 이 집이 보여준 따뜻한 국, 깨끗한 마당, 최 씨 부인의 웃음, 임덕삼에 잘 왔다. 뒤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손목의 자국, 그리고 방금 문 밖에서 멈추었던 그 발소리. 저 사람도 무너진 사람이구나. 다만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옥순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소리를 죽여 걷는 발소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임덕삼은 차마방 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가에 낮게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옥순보다 임덕삼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덕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밭에서 만났을 때 그 순한 눈매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옥순아, 미안하다. 옥순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시킨 아버지에게조차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말을 남의 집 어른한테 듣고 있습니다. 임덕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시아버지라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변변치 않아 내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재원이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다. 임덕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도 좋아하고 웃음도 많았어. 마을에서 누구한테나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다. 근데 골패라는 게 사람을 잡아먹더구나. 장에 갔다가 누군가한테 끌려 들어간 게 시작이었어. 처음엔 엽전 몇잎이었다. 그게 돈 몇 난이 되고 소 한 마리 값이 되더니 이제는. 임덕삼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있었다.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좋은 아이였어. 참을성도 있고 부지런하고. 근데 재원이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견디지를 못했다. 어느 날 밤에 나갔어. 짐도 안 싸고 그냥 나갔다. 그 아이 탓을 할 수가 없어. 이 집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까 옥순이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건넌방에 굳게 닫힌 문, 옆방에 사람 흔적이 전부 지워져 있던 것, 수저가 세 벌이었던 것, 전부 첫째 며느리의 흔적을 치운 것이었습니다. 임덕삼이 옥순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너한테 숨기고 데려온 거다. 이 늙은이가 이 집 늙은 것 둘이 멀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이를 데려오면 재원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골랐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원이가 그날 밤에 혼자서 한 짓도 봤다. 그 손목을. 옥순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임덕삼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골패에 지고 나서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 내가 들어갔더니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다. 이 말이 옥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밭에서 호미질하는 나를 보고 갈라진 손을 잡고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밥은 먹었냐 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보던 그 모든 것이 계산이었던 겁니까? 아니요. 전부 계산은 아니었을 겁니다. 최 씨 부인이 옥순 손을 잡고 고생이 많았구나 했을 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심 아래에 절박함이 깔려 있었던 거지요. 임덕삼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아직 믿는다.
내 시어머니도 그걸 믿고 있고, 옥수나 이 집에 밭도 있고 논도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다 네 이름으로 명문을 써주마. 재원이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그리고 임덕삼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이 시대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려 한 겁니다. 옥순이 황급히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덕삼이 무릎을 꿇지는 못했지만 고개는 숙인 채였습니다. 제발 나가지 말아다오. 옥순이 임덕삼의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옥순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내 밥그릇은 치웠다. 쌀 10 감아받고 딸을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도 미안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재산을 주겠다 하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같은 어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임덕삼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배옷이 축축이 젖어왔습니다. 이 투박한 남자가 50평생에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겁니다.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13 해를 울지 않았던 사람이 이 집에 온 지 사흘 만에 울었습니다. 우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울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임덕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은 그 집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걱정해준 두 늙은 사람의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이 저를 속인 건 압니다. 근데 아버님,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집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임덕삼이 돌아서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옥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 밤에 남편에게 밀쳐지고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듣고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벽 너머에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옥순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깔아준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옥순이 거의 잠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옥순의 방문 앞에서 멈추어 선 겁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이었을까요? 옥순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냄새. 팥죽이었습니다. 옥순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임덕삼이 앞것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주걱을 젓고 있었는데 솜씨가 엉망이었습니다. 팥이 덜 퍼지고 솥, 가장자리에 눌어붙고 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팥죽이었습니다. 임덕삼이 옥순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아직 안 일어나서 내가 먼저 불을 뗐다. 핑계였습니다. 임덕삼이 새벽부터 일어나 팥죽을 쑥고 있었던 겁니다. 옥순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옥순이 말한 그 팥죽을. 옥순이 임덕삼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주걱을 받아 저었습니다. 임덕삼도 말이 없었습니다. 앞것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부엌에 찼습니다. 팥죽이 됐습니다.
방문 앞에 놓인 팥죽 한 그릇도 보였습니다. 재원방 앞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벽에 나오면서 떠다 놓은 겁니다. 재원이 그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일어나서 부엌에 왔을 때 밥상에 팥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영감이 이걸 언제 했어? 임덕삼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옥순이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은 알았습니다. 팥이 덜 퍼지고 좀 반민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팥죽이 뜨거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뜨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18년 만에 먹는 팥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술 팥죽. 옥순이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릇을 비웠습니다. 임덕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이 이 집에서 옥순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아침이 매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재원이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나간 뒤로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하루에 서너 번 대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임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재원이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고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재원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밥은 먹었어. 재원이 최 씨 부인을 밀쳤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돈 내놔. 임덕삼이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재원을 봤습니다. 한때 그를 좋아하고 웃음이 많았던 그 아이를, 지금 술에 쩔어 어머니를 밀치는 자신의 아들을요. 임덕삼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재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취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 몸이 굳는 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뭐 또 잔소리야. 재원이 코웃음을 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당에 서서 치마끈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최 씨 부인 옆으로 가서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옥수는 방문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로도 재원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소리를 질렀고, 옥수는 맞은 자리보다 무너져가는 집안의 숨소리를 더 아프게 들었습니다. 임덕삼이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재원이 멈추었습니다. 빔을 맞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임덕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이 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옥순에게 직접 손을 댄 건 혼이 난 지 2달째였습니다. 재원이 밤에 들어와서 옥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야, 집바느질한다며 돈 어디 있어? 옥순이 삐바느질을 시작한 건 이 집에 온 지 열흘째부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돕고 낮에는 이웃집 바느질을 받아 하고 저녁에는 이 집 살림을 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돈은 최 씨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재원이 옥순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으니까요. 재원이 돌아서며 옥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옥순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것,
돈도 못 벌어 쓸모없는 것. 아버지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맞고 나서 정리하는 것, 모욕당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 옥순은 그걸 10살부터 해왔습니다. 재원이 나간 뒤 옥순이 흩어진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고 입술을 깨물고 치마끈을 쥔 손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순의 부은 뺨을 받습니다. 손을 뻗어 뺨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품팔이를 다니느라 물집이 잡힌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붙이고 자거라. 부기가 빠질 거다. 최 씨 부인이 직접 된장찜질을 붙여주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다루듯이 아플 때 누군가 약을 발라주는 것. 아버지는 밥은 누가 하노라고 했었지요. 지금 이 사람은 된장을 개어 가져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 붙이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뭘요? 감자. 감자 좋아한다며 옥순이 밥상에서 감자 반찬만 유독 깨끗이 비웠던 걸 본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 뒤로 이 집의 일상은 두 겹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순이 밭에 나갔는데 밭이 이상했습니다. 작년까지 콩을 심던 밭에 감자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밭 전체가 감자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왜 감자만 심으셨어요? 최 씨 부인이 호미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감자값이 좋다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밭에 심었습니다. 장날이면 임덕삼이 장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 뭔가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 멀리해리였습니다. 임덕삼이 옥순 방문 앞에 슬쩍 놓고 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는 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옥순 방 한 구석에 멀리히니 하나, 둘, 셋 쌓여 갔습니다. 옥순이 아버지 집에서 멀리를 동여매던 건 헝겊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나무 멀리 핀 하나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임덕삼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품 안에서 능금을 꺼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길래 라고 했지만 옥순은 알았습니다. 능금나무가 밭 가는 길에 없다는 걸.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밭일 끝나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온 겁니다. 나이에 그 다리로 옥순이 능금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입 빼어 물었습니다. 쉬고 떴었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어느 날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팥이 어디서 났어요? 이웃집에서 얻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수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밭 가장자리 아무도 안 쓰는 좁은 길가에 몰래 팥을 심었다는 걸. 감자를 심느라 팥 심을 자리가 없어서 길가에 심은 겁니다. 여름 내내 틈날 때마다 물을 주고 가을에 거둔 겁니다. 밥상에 팥죽 3그릇이 놓였습니다. 임덕삼이 한 숟갈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지. 임덕삼도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 부인이 심은 겁니다. 며느리가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최 씨 부인의 여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셋이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개 가을 재원이 열흘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재원이 옥순을 잡았습니다.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옥순이 숨을 못 쉬었습니다. 재원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옥순이 삐바느질할 때 쓰는 바느질 보따리였습니다. 실과 바늘, 헝겊조각, 골무. 옥순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재원이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바늘이 흩어지고 실내가 풀려서 굴렀습니다. 재원이 보따리를 밟았습니다. 골무가 깨졌습니다. 저건 옥순의 손으로 번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밟아 부순 겁니다. 옥순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원이 결국 돈을 못 찾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대문짝을 걷어찼습니다. 경첩이 틀어지며 대문이 비뚤어졌습니다. 마당에 바늘과 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옥순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웠습니다. 하나, 둘, 깨진 골무를 집었습니다. 쓸 수 없는 골무였지만 손에 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뛰어나와 옥순 옆에 쪼그려 앉아 같이 바늘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임덕삼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대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그 주먹은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주먹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팰 수도 없고 며느리를 지켜줄 수도 없는 늙은 남자의 무력한 주먹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른 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덕삼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같이 가자. 짐이 좀 많아서 핑계였습니다. 어젯밤 마루에서 주먹을 쥐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밤새 굴리한 끝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던 겁니다. 장터에 갔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이고 임덕삼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었고 찢어진 치마를 꿰맨 자리가 허벅지에 걸렸습니다. 임덕삼이 장터 한쪽 국밥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배고프다. 한 그릇 먹자.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옥순 앞에 놓였습니다. 옥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숟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밥을 먹은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상을 차려주기만 했지 마주 앉아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옥순이 남은 걸 먹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는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며느리 것. 마주 앉아 같이 먹자고. 옥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국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임덕삼이 봤습니다. 뜨겁지. 좀 식혀 먹어라. 뜨거워서 우는 거라고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까지 알고 핑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옥순이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임덕삼이 일어서며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산 것이었습니다. 아까 장에서 샀다. 골무였습니다. 새 골무. 어젯밤 재원이 밟아 깨뜨린 그 골무 대신 임덕삼이 장터에서 새 골무를 사온 겁니다. 끼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넣고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덕삼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옥순이 뒤따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어 고개를 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겨울 옥순이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씨 부인이 옥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짚어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옥순아, 너 혹시...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감, 애가 생겼어. 임덕삼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본인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에게도 알렸습니다. 닷새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재원아, 너 아비 된다. 술이 덜 깬 눈으로 최씨 부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방 쪽을 봤습니다. 그날 재원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요. 닷새 동안 재원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순이 잠결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방문 앞에 뭔가가 놓이는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 앞에 사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밤새 두었던 겁니다. 누가 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덕삼이었을까요? 아니면 옥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은 죽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뭐가 먹고 싶으냐? 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순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능금이요. 그런데 능금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씨 부인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타 있었고 저고리 소매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부잣집에 과수원이 있길래 하루 빚을 능금으로 대신 받았다. 능금 4개.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옥순이 능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씨 부인 손에 물집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이 능금을 반으로 쪼갔습니다. 반쪽을 최씨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최씨 부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내가 다 먹어. 같이 드셔야 맛있습니다. 최씨 부인이 반쪽 능금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씹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둘이서 마루에 앉아 능금을 먹었습니다. 재원이 열흘을 버텼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돌아와서 최씨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돈 좀. 없다. 조금만. 재원아, 내 마누라 뱃속에 4자식이 있어. 제발 정신 차려. 재원이 한참을 서성이다가 최씨 부인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새의 꽃무늬가 새겨진 최씨 부인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최씨 부인이 가진 유일한 자기 물건이었습니다. 재원이 비녀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최씨 부인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비녀가 없었습니다. 저 멍하니 빈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하는 괜찮다였습니다. 사흘 뒤 재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걸 요구했습니다. 집문서 어딨어? 임덕삼이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뭐라 했냐? 집문서 빚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고. 최씨 부인이 재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줘. 이 집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내 마누라는 뱃속에 4자식은 어디서 살라고. 재원이 최씨 부인을 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임덕삼이 재원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재원, 이놈아. 재원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임덕삼이 뒤로 나도굴었습니다. 등이 마당 돌에 부딪혔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옥순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재원은 그 틈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문서를 찾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재원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은 채로 아들 다리에 매달린 겁니다. 재원아,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재원이 최 씨 부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발로 떼어낸 게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어낸 겁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마당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임덕삼은 마당 돌 위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아들이 간 길을 보고 있었고, 옥순은 임덕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재원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골패판에서 집 문서를 걸었다가 잃었다는 소문, 빚쟁이들한테 쫓겨 고을을 떠났다는 소문,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옥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을 무너뜨린 사람이 언젠가 다시 이 대문 앞에 쓰러져 돌아오게 될 줄은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임덕삼이 마루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며느리 이름으로 이미 명문을 써서 넘긴 집이다. 재원의 빚하고는 상관없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덕삼이 이장을 불러 직접 명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이 집과 밭과 노는 며느리 옥순에게 넘긴다고. 이장이 명문의 수결을 찍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까지 말없이 서 있던 옥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집바느질을 하고 밭에 나가 호미를 쥔 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옥순의 갈라진 손과 이장의 수결이 찍힌 명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더는 트집 잡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혀를 차며 대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임덕삼이 그날 밤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네 거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집입니다. 아니다. 내 집이야. 내가 그렇게 정했다. 봄이 왔습니다. 옥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산실에서 나오며 울었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임덕삼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야, 영감, 아들. 임덕삼이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잘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가루를 내리고 팥을 삶고 시루를 올렸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떡을 옥순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루떡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감자값이 좋다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했다고. 임덕삼이 방문 밖에서 문틈으로 옥순과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 패도 되는 장작을 팠습니다. 기뻐서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이 없는 집에서 넷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덕삼, 최 씨 부인, 옥순, 그리고 아이. 힘들었습니다. 재원이 집 문서를 날렸으니 밭소출과 피바느질, 품팔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밭을 갈고 최씨 부인이 살림을 하고 옥순이 바느질과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는 셋이 돌아가며 봤습니다. 임덕삼이 아이를 등에 묻고 밭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지만 임덕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재원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아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옥순이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재원이 없는 이 집이 재원이 있을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최씨 부인이 대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재원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됐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할아버지 등에 업혀 밭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임덕삼이 감자를 캐면 아이가 작은 손으로 흙을 털어주었고 최씨 부인이 팥을 고르면 옆에서 팥알을 한 알씩 집어 그릇에 넣었습니다. 이 아이 입에서 노름판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임덕삼이 먼저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었더니 사람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콧등이 옆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골패판에서 빚을 갚지 못해 맞은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걸어온 게 아니라 기어온 겁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재원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임덕삼이 아들을 엎었습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도 엎었습니다. 옥순이 방의 이부자리를 본습니다. 임덕삼이 재원을 눕혔습니다. 옥순이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때 옥순이 봤습니다. 왼손 손목 안쪽에 있던 그 자국. 혼내 날 처음 봤던 그 길고 반듯한 자국.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져 있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들 사이에서 그 자국만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수건을 짜서 다시 닦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깨어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자기 집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옥순이 옆에 앉아 죽을 저어 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옥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떠서 재원 입에 넣어줬습니다. 3년 만에 이 집에서 먹는 밥이었습니다. 재원의 몸이 나아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을 봤습니다. 아침마다 임덕삼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재원 기억 속의 아버지는 등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됐습니까? 최씨 부인이 저녁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바늘귀에 실을 못 꿰었습니다. 최씨 부인 손에 물집 자국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그래요? 억에 대였다. 거짓말이라는 걸 재원도 알았습니다. 옥순의 손도 봤습니다. 혼인했을 때 고왔던 손이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팥집 바느질, 남의 집 빨래, 밭을, 자기 간호까지. 재원은 저 손에 한 번도 뭔가를 쥐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빼앗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왼손을 봤습니다. 손목 안쪽에 그 자국을. 재원은 자기 손목 안쪽에 오래된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질 때마다 부모도 아내도 아이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원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날, 재원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재원의 아들입니다. 아이가 재원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옥순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인사해. 아이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옥순 뒤로 숨었습니다. 재원의 가슴에 뭔가가 박혔습니다. 배판에서 맞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이가 재원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나무 막대기로 마당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리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돈. 재원이 멈추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 크게 한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아무 뜻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주어들은 말을 그냥 따라한 겁니다. 재원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저건 자기 말이었습니다. 옥순에게 했던 말, 크게 한탕이면 돼.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할 때 했던 말, 이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말, 한 판이면 끝이야. 이 작은 귀가 그 말을 주워 담은 겁니다. 재원 눈에 아이가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크게 한탕을 말하는 3살짜리.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처럼 재원이 아이를 잡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놀랐습니다. 재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가 겁을 먹었습니다. 재원이 아이를 더 꽉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옥순이 뛰어나왔습니다. 임덕삼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재원이 아이를 안은 채로 마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배판에서마저도 집에서 쫓겨나도 안 울었던 남자가 3살짜리 아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임덕삼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 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덕삼이 혼자 악권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몸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원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자기 잘못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원이 밭에 나갔습니다. 임덕삼 옆에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호미질이 서툴렀습니다. 밭고랑이 비뚤어지고 한 일항을 가는데 임덕삼의 3배가 걸렸습니다. 임덕삼은 비뚤어진 밭고랑도 안 고치고 놔두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밭에 나온 것,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재원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밭일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재원이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 재원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장날이었습니다. 임덕삼이 감자를 팔러 장에 가는데 재원이 따라 나섰습니다. 짐을 들겠다고. 임덕삼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에 갔습니다. 감자를 내리고 자리를 깔았습니다.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 골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 골패 패 던지는 소리, 동전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재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귀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만 들어가면 한 판만,
재원이 그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품 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감자 2알이었습니다. 아침에 옥순이 보따리에 넣어준 겁니다. 장에서 점심 거르지 마세요. 재원이 감자를 쥐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감자를 손 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임덕삼이 감자 좌판 앞에 앉아 재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요. 재원이 아버지 곁에 왔고 그날 둘이 나란히 감자를 팔았습니다. 한 달 뒤 옛 골패 동료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원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재원, 살아있었네. 요즘 좋은 판이 있어. 옛날 생각 안 나? 한 판만 하자. 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누라한테 기죽어서 사냐? 장작이나 패고. 재원, 내가 이러고 살 놈이야. 재원의 주먹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주먹이 옥순에게 갔을 겁니다. 재원이 그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쳤습니다. 3번, 한 번 더. 다리가 욱신거릴 만큼 돌아가. 한마디였습니다. 동료가 코웃음을 치고 갔습니다. 그날 밤 재원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며 오늘 힘들었다. 옥순이 재원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일도 힘들 거예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됩니다. 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왔습니다. 재원과 임덕삼이 감자를 내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다시 선 건 재원이 때문이 아니라 그 며느리 때문이야. 옥순이가 아니었으면 임씨 집은 벌써 무너졌지. 재원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감자 광주리를 들어 임덕삼 앞에 놓았습니다. 3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임덕삼이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다가 두어 고개를 넘지 못하고 길 위에 주저앉은 겁니다. 재원이 업어왔습니다. 방에 눕혔는데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재원이 없는 3년 동안 바치를 혼자 감당하면서 몸이 갈린 겁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재원 앞에 유혹이 왔습니다. 침만큼만 따면 한 판만. 빨리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원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옥순이 잠결에 옆자리가 빈 걸 느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골패판에 간 건가? 3년 전 집 문서를 들고 나갈 때처럼 또 나간 건가? 옥순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임덕삼 옆에서 간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만 마루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등에 나무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해온 나무를 한 짐 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온 겁니다. 재원이 나무짐을 마당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장에 내다 팔면 의원찌준 될 거야. 옥순이 재원의 손을 봤습니다. 도끼 자루에 쓸려서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옥순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 손을 잡은 건 이 혼인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나 안 갔어. 안 갔다고. 노름판에 안 갔다. 그 말이 이 남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안 간 것, 그게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임덕삼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었습니다. 임덕삼이 누워서 재원을 불렀습니다. 재원아, 예, 아버지, 내가 밭에 나가는 거 봤다. 나무 해온 것도 봤다.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덕삼이 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찢어진 손을. 됐다. 재원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됐어, 됐다. 그 말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됐다. 임덕삼이 옥순을 봤습니다. 옥순아, 예, 아버님, 내 아이한테는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걱정해주는 사람. 옥순이 이 집에 남겠다고 결심한 이유. 옥순이 평생 목말라 했던 그것. 임덕삼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눈을 감았습니다. 옥순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반대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임덕삼 그 사람, 말은 없었어도 집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지. 재원은 그 말을 듣고 상복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값을 남의 입을 통해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임덕삼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장롱을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갓하나. 그런데 장롱 구석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옥순이 풀어봤습니다. 나무 멀리핀 하나. 임덕삼이 장에서 사왔던 그 싸구려 멀리핀. 며느리한테 주려고 사두고 미처 주지 못한 겁니다. 옥순이 그 멀리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구석에 쌓아둔 멀리핀들을 한 줌 가져왔습니다. 임덕삼이 장날마다 사다 준 싸구려 멀리핀들을 쥐고 결국 꺼이꺼이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우는 법이 없던 옥순을 마음 놓고 울게 만들었던 임덕삼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멀리핀 한 줌이 옥순에게는 이 세상 전부보다 무거웠습니다. 그해 어느 날 옥순의 친정아버지가 임씨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쌀 10가마를 받고 딸 밥그릇까지 치웠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딸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밥 짓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근거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옥수는 대문 안에서 그 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으니 되찾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원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쓰던 홈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임덕삼 손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됐습니다. 밭에서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서 감자를 꺼내면 재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재원이 받아서 광주리에 넣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더 굽었습니다. 멀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옥순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밭 가장자리에 심은 팥죽. 최 씨 부인이 그 방법을 옥순에게 알려준 뒤로 이제는 옥순이 씁니다. 밥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재원, 최 씨 부인, 옥순, 아이. 그런데 그릇이 오이였습니다.
옥순이 빈 그릇에도 팥죽을 떠놓았습니다. 임덕삼 자리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 거야? 할아버지 거다. 할아버지 어디 갔는데? 옥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먼데 갔어. 그런데 팥죽은 좋아하시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그릇에서 팥죽을 한 숟갈 떠서 빈 그릇에 더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옥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이 밥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팥죽 5그릇, 빈자리 하나, 아버지가 앉던 자리. 재원이 감자를 하나 꺼내 옥순 앞에 슬쩍 놓았습니다. 임덕삼이 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멀리핀을 문 앞에 슬쩍 놓고 가던 것처럼 이제 임덕삼의 빈자리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감자를 집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마당의 감자밭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순을 위해 심기 시작한 감자밭. 이제는 재원이 갈고 아이가 캐는 밭이 됐습니다. 옥순이 밥상을 둘러봤습니다. 감자, 팥죽, 마루미 선반에 놓인 멀리 핀 한 줌, 부엌 구석에 걸린 새 골모. 전부 이 집이 옥순에게 준 것들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은 매일 밭으로 나가며 조금씩 갚아야 했고 옥순은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옥순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한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금 하나, 멀리핀 하나, 장터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끝내 돌아온 사람 하나.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옥순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재원이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올려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아파? 어디 봐. 재원이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얘가 넘어졌어. 옥순이 수건을 적셔서 아이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울다 말고 옥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해줬어. 옥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재원이 먼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옥순이 웃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임덕삼이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 팥죽이라고 했습니다. 임덕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 아이한테는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걱정해줬다는 걸. 3살 때 아버지 얼굴도 몰랐던 아이가 6살에 아빠의 걱정을 알아본 겁니다. 옥순이 아이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걱정해줬지. 재원이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임덕삼이 여름밤의 마루에 앉아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로 아버지, 됐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감자밭을 지나 마당을 지나 재원의 얼굴을 스치고 간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옥순을 살게 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 전부보다 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은 없었지만 늘 옆에 있던 사람. 대단한 건 못해줬지만 걱정 하나만큼은 진심이었던 사람. 돌아보면 그 사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